자, 나란히 휴가 중인 여야 대표 이 와중에 SNS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대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지율 하락한 이 국민의당을 향해서요. 시 한 수를 띄웠습니다. 어떤 시였나요? 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제보 조작, 그 공모는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참 뜬금없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뭔가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아직 국민의당이 바닥이 싫은 모양이다. 빨리 딛고 일어서길 바라면서 시한수를 드린다 하면서 지금 나오는 화면에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자꾸 바닥을 언급하네요. 바닥. 국민의당이 바닥까지는 안 갔다. 너네는 아직 더 가야 돼. 더 밑으로 떨어질 때가 남았다. 이러면서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딛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바닥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야말로 뭐랄까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저격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의당이 아프고 쓰라릴 곳을 푹푹 찌르는 말들을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하태현 부장 옆에서 웃으셨는데 어떤? 바닥이라는 어쨌든 뭐 보통 바닥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야 또 한번 거기 딛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의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바닥까지 가지 않았고 앞으로 좀 더 떨어져야지 정신을 차린다. 그런 아까 심정수 차장이 저주의 말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어떤 정치도 또 동업 아니겠습니까? 동업인데 그런 동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어조의 말을 해서 또다시 국민의당의 속을 한번 긁어놨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했는데 상추, 고추, 배추 뭐 다 먹고 뭐 추경 통과는 시켜줬는데 뭐 통과시켜줬지만 다시 한번 추미애 대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실은 추미애 대표 이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이 결국은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 찾아가서 대리 사과를 하는 일까지 초래를 했었는데 그런데요, 이 추미애 대표의 계속되는 비판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국민의당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참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미애 대표는 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자질마저 의심받게 하는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또 해왔습니다. 조직 범죄 집단이니 지도부가 관련돼 있느니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는 목을 잘랐느니 또 꼬리를 잘랐느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을 모욕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자, 분명히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렇게 쓰라린 말들을 계속 내뱉는 데는 분명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의도일까요? 국민의당을 어떻게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 뱉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지역적 지지 기반이 호남으로 겹치고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그 여전한 지지도 28석 중에서 23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싹을 아예 밟아버리겠다. 제3지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추미애 대표의 그 계산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머리 자르기라든지 아니면 사실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했을 때도 청와대를 향해서 그때는 총구를 겨눴어요. 희야 구분 없이 그 난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추미애 대표의 이 여당 대표가 된 다음에 발언이 더 직격탄이 많아졌어요. 아주 독해졌는데 정치적 존재감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당 대표입니다. 야당이 아니고.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는 앞으로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하려면 각 정당의 대표들하고 협조를 얻거나 설득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야당 때 하던 그런 패턴을 보인다? 저는 약간은 뭐 계산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하반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원래 또 거침없는 발언하면은 홍준표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죠. 홍준표 대표도 역시요. SNS에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SNS에 또 파격 발언을 올렸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왜 첩이라고 했나요? 이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 공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민망합니다.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한 첩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네, 한 일간지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바른정당하고 이제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바른정당도 결국은 보수 우파인데 우파끼리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처다. 한국당이 본처고 첩은 바른정당인데 저기는 어차피 놔두면은 내년 선거 앞두고 소멸되고 우리는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지금 나서가지고 합당하고 할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다. 뭐 이런 한마디로 근본이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저런 얘기를 첫 본처 지금이 몇 세기? 21세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저런 공당 제1야당 대표가 비유를 해도 저런 비유를 왜 하셨을까 저는 약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홍준표 대표의 어떤 거친 말을 방송에서 다루다 보면 패널들과 진행자들도 같이 그 말의 수준에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당의 대표로 쓰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박진표 선수 어떻게 부적절해 보이죠.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말은 어떤 소수, 특히 대구나 좀 나이가 드신 TK 지역 분들한테는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는 딱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쉽게 있는 알아먹을 장점이 수 있다.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선거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걸 미리 좀 던지는 상황이 아닌가. 추미애 대표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사실 첩이 있나요 요새? 없죠. 첩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알아먹기 좋다 하더라도 쓰지 말아야 될 단어하고 써야 될 단어를 구별을 못한다. 이분은 봉건시대 사상이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단체나 여성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본처라고 우긴들 첩은 첩일 뿐 이런 말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네. 기분 나쁠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은. 홍준표 대표가 워낙 설화를 많이 일으키니까 한 수 접어주는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지속적으로 바른정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바른정당에 소속된 모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바른정당에도 이제 대표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귀에 쏙쏙 안 들어온다. 네. 박지훈 지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홍준표 대표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저렴한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귀에는 쏙쏙 들어온다. 네. 우리 대표도 좀 저런 얘기를 좀 해서 귀에 꽂혔으면 좋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본인의 부고 기사 빼고는 기사가 자주 생산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도 휴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이 잊혀지지 않고 싶어하는 네. 그런 치기 어린 행동 아닌가 하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근데요, 홍준표 대표의 이 거친 말은 대상이 꼭 여자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성 비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에게는 과거에요. 2009년도에 나오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라는 말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가 안 된다. 심정수 차장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지고 있는데 이화여대에 향해서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글쎄요. 2017년 5월입니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했다가 논란이 됐던 심상정 후보한테 혼쭐 났죠. 이 말 했다가 세 보이려고 했다고. 네. 예.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는 하긴 했는데 네. 참 뭐 이렇게 보수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 되게 말도 품위 있게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가치를 그 대표해 왔던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게 서민의 언어라는 그 이유로 저런 말들을 저렇게 쉽게 하는데요. 휴가 기간인데 지금 창녕에 계신 걸로 아는데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정말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리는데 무슨 부분이죠? 그래서 서민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던 것 네. 사실은 지금 황순우 앵커가 저런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이 저런 언어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쓰는 언어 이하를 지금 네.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그렇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서민들을 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서민들도 바르고 고운 표준말을 씁니다. 대부분이. 예.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